안녕하십니까, 장수연 원장입니다. 음경확대 수술에 관한 광고를 여러 매체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컴플렉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수술 효과가 아주 좋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시행하는 남성 비뇨기과나 남성 의원들 중에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널리 알려 공유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므로 있는 그대로 광고를 하는 것은 정보 제공 측면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음경확대 수술은 다른 성형수술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신뢰성과 정직성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들을 구분하기 위해 과장 광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과장 광고의 유형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경확대술에서 과장된 홍보와 광고는 다음의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수술 효과를 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술과 회복이 실제보다 더 간단하고 쉽다고 과장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의사나 병원의 경력과 경험 등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수술 방법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경확대 수술은 특히 확대 효과를 과장하는 홍보들이 흔한데, 외소증이나 조루증으로 고민이 아주 커서 수술을 의뢰할 정도의 남성이라면 최대의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효과를 과장하여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술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음경확대술이나 조루증 수술은 유난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을수록 창피함 때문에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과장 광고를 하는 비뇨기과 남성의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mm 이상의 프리미엄 독점 진피를 쓴다든지 귀두 확대를 30% 이상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과장 광고입니다. 5mm 이상 두께의 진피는 생착 실패가 많고, 이것은 의사 실력으로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생착 실패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2년여간 주장하던 내용을 은근슬쩍 4에서 5mm 두께 프리미엄 진피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귀두 확대는 귀두 자체가 탄력이 없는 조직으로 무리한 진피나 필러 주입은 그 압력으로 귀두 괴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30% 귀두 확대가 된다는 표현은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인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터널을 뚫어 귀두 확대를 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진피의 성공적인 생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종 진피 두께는 4.5mm가 한계이고, 귀두 확대는 귀두의 테두리 끝부분만 살짝 올려주어 음경 몸통 확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까지가 한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의사들끼리 서로 평가할 때 일관성 없이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하는 의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들에서 본인들 자료라고 하면서 수치를 제시하면서 수술 효과를 부풀려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위험성은 환자 본인이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 비해 음경확대술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창피함에 소문을 더욱더 안 내므로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과장 광고의 유형은 회복 기간이나 병원 치료 기간의 과장입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넘어야 안전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7일이라고 한다거나 수술 후 10일 이후의 방문을 더마본드로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은 아주 중요한 치료 과정을 빠뜨리는 것이어서 위험합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남성 환자들이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은 분명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병원 방문을 적게 해도 된다고 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생략하고 그 이후 생기는 부작용은 환자가 모두 감수합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한다 해도 이미 저질러진 것이라 그냥 감수합니다. 너무 빠르게 샤워를 해서 물이 상처에 들어가 염증이 생기거나 10일 이후 병원 방문을 생략하여 수개월 후에 음경 피부와 진피 사이의 공간에 염증이 발생한다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반드시 10일 전후로 병원 방문을 해서 의료진이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마본드 때문에 병원 점검이 생략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함을 앞세워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이 필러 주사, 지방 주사, 진피 분말 주사입니다. 지방은 지방 채취 과정이 워낙 큰 수술이지만 필러나 진피 분말 주사는 주사로만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 방문 치료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양 변형과 뭉침, 흡수 등은 반복적으로 재시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아주 간단하고 간편해 보이지만 시술 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방식이 바로 주사 액체 주입 확대술입니다. 미국과 같이 의료소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런 주사로 액체를 넣는 확대술이 거의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술 결과와 부작용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진 경력의 과장 광고입니다. 의료진의 경력에서 학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대학원만 언급한다든지 심지어는 졸업하지도 다니지도 않은 S대학 총동창회 이사라는 직함을 일정 기부금만 주고 쓰기도 합니다. 수술 경험치를 말하면서 확대술 몇 명이라고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LJ 비뇨기과는 지난 17년간 13,000여 명의 3M 음경 확대 조루 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근거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 자료입니다.
이 근거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상이나 홈페이지를 국세청에서도 볼 것이고 이 수치를 부풀린다면 소득 탈루가 될 것이므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 수치만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 기법에 관한 과장 광고입니다. 동종진피를 넣고 일부에서는 PRF 성장인자 등으로 생착을 도와주고 안전하게 회복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광고입니다. 또 DNA 줄기세포 PRF 성장인자를 섞어서 지방주사, 자가조직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냥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피부 연장술, 길이 연장술은 제가 201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WCMH 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했던 수술 기법입니다. 이것을 몇 달 전부터 한다고 광고하는 곳이 있는데 이 수술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방법도 설명도 없이 그냥 한다고만 합니다. 수시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을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의 4가지 과장 광고에 관한 유형들을 분류해 보았는데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그 신뢰성과 정직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진짜 실력이 있고 부작용이 적고 결과가 좋은 병원과 의사일수록 굳이 과장 광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는 의사가 결국 실력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된 광고를 많이 해야만 병원이 유지되는 의사는 오히려 수술 효과, 치료의 기간, 의사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수술 기법의 합리성에서 모두 뒤처진다는 반증입니다. 음경확대술과 조루수술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실력이 좋은 의사가 집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끼리는 당연시하는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의사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의술을 배우는 의사는 수련 과정의 특성상 거짓과 과장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음경확대수술, 조루수술을 선택하기 위해 시중에서 노출되고 있는 과장 광고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